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네, 지난 인터뷰에 이어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모아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은 간호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개발 임상연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아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개발 임상 연구, 이런 어려운 말들 모아놓은 것 같은 이 개발 임상 연구, 직으로서 어떤 업무를 정확히 하시는지, 그리고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지를 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슷한 직무인 이전 인터뷰인 CRA와도 비교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지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먼저 보통의 제약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약회사 내부의 부서에는 뭐가 있고 각 부서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부서마다 사실 역할에 대해서는 막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제약회사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총무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부 또 되게 중요하죠. 부서죠. 네, 그다음에 마케팅부도 있고 해외 사업부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은 좀 들으셨을 때 딱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좀 감이 오시죠. 네, 저도 딱 그 정도로만 압니다. 그리고 이 부서들은 일단 다 본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사 말고도 연구소랑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각각 다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요. 연구소는 말 그대로 약에 대한 연구, 주로 신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임상시험 전에 하는 그런 동물 실험들이 있는데 이런 실험들을 포함해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장은 약을 제조하고 포장을 해서 최종 완제품의 약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뭐 주로 공장이나 연구소랑 좀 같이 컨택을 하면서 업무를 할 일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부서는 본사에 있고 개발부이고요. 개발부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그런 의약품에 대한 뭐 허가라던가 갱신, 특허, 뭐 제품 조사 같은 그런 좀 다양한 업무가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 임상연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제재 연구 직무라고 써서 인터뷰지를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썼던 이유가 선생님 그 회사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어떤 직무인지 정확히 직무명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가장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제재 연구 직무라고 썼는데 부서명만 봐서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재 연구직은 뭔가요? 제재 연구직이요? 저도 몰라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랑은 되게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건 연구소에서 말 그대로 진짜 약품의 그런 제재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인 것 같고. 완전 성분. 맞아요. 네, 그런 겁니다. 저랑은 뭐 관련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석박사 하신 그런 똑똑하신 분들이 하십니다. 네, 지금 제약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제약회사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보수적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 회사는 또 아까 들어보니까 되게 분위기 좋다고 한 것 같아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제약회사가 일단은 국내에서 좀 오래된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곳일수록 좀 더 보수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보수적이라는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딱 드러난 거는 복장 같은 거. 남자분들은 다 칼정장 입고 다니시고요. 안 그런 회사도 물론 있는데 여자분들도 뭐 청바지나 운동화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안 되는 분위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위계 질서에 따라 딱 이 보고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수직적으로. 네, 그런 것들은 다 아직 되게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이런 점들이 뭐 사실 저는 처음에는 복장 규제가 있다고 약간 이랬는데 그냥 다니다 보니 적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에 맞춰서 옷도 사고 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계는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하죠. 아, 네. 저도 외국계를 다니진 않았지만 확실히 외국계 제약회사는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보수적인 걸 체감하지 못하는 게 그런 아닐까.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약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선생님께서 회사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임상 연구 소속으로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네, 제가 일단 소속을 개발 임상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속해 있는 부서 이름은 일단 개발부예요. 되게 간단한데 조금 제가 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편하려고 개발 임상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는 업무는 말 그대로 임상시험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상시험 혹은 또 임상연구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약의 효능이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사람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임상시험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있겠고요. 그냥 시판 중인 그런 판매되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사에서는 어떤 이런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플랜을 세우게 되고요. 그럼 연구소에서는 그런 관련 물질 개발이라던가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임상시험을 해야겠다라는 개요를 짜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개요를 짠다는 건 그 임상시험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한 일정이나 방향 같은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임상시험 계획의 요약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임상시험 계획서 전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완성을 하게 될 때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외에도 계속 말씀드린 이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협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개요를 수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런 마일스톤, 그다음에 예산,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원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획서가 다 완성이 되고 그 외에 계획서를 뒷받침할 그런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구비가 완료가 되면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요. 이 승인까지의 초반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일이 제일 많기도 합니다. 개발하려는 이 신약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되게 뭐 많은 논문이라던가 이런 좀 자료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되게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제가 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도 전체적인 마일스톤 정하기, 예산 안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 예산 개요, 임상시험 실시할 병원 찾는 것도 되게 많은 업무가 될 것 같고 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의학출판사 S 선생님 느낌이 났어요. 그런 업무를 정리해가면서 하시는 느낌도 되게 들었는데 만든 계획서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값도 좌지우지 할 테니까 되게 그만큼 더 책임감도 크실 것 같아요. 아까 식약처 승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약처 승인은 좀 쉽게 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반려가 되면 아까 뭐 그런 플랜이 다 있다고 했는데
반려가 되면 일정에 좀 큰 차질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 식약처 승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막 업무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막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하는 건데, 이때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승인은 쉽게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약일수록 식약처에서 보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승인은 좀 더 까다롭게 나게 되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아무래도 안전한가, 이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도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도 임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상시험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다 했을 때는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또 몇 배로 더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다른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임상시험 한다고 FDA 승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회사에 전체 떡을 돌리고 엄청 축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승인받는 게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를 초반에 만들 때 확실하게 퀄리티를 딱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려가 되면 일정의 차질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일단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식약처 제출을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업무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도 식약처 제출하시고 네. 조마조마했는데 네. 딱 완료가 됐을 때 되게 기쁘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면 뭔가 보완을 해라, 막 이런 막 피드백들이 와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얼마 없다, 아니면 뭐 없이 막 승인이 났다 이러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식약처 뭐 승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승인이 딱 났다 하면은 다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임상시험 계획서 만들 때 CRO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함께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RO는 말 그대로 임상시험 수탁기관이고,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에서 직접 하기 힘든 임상시험들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내는데 그 작성까지 CRO와 함께 일을 하게 되고요. 특히 임상시험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임상시험 운영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임상시험 수행기관, 그런 병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 CRO 없이 하는 시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좀 회사 내부적으로 CRO처럼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CRA도 있고 MW도 있고 막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근데 보통 많은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CRO에 위탁을 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시험을 할 때는 CRO에 일부 업무를 위임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가 어쨌든 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약회사가 다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갈 약은 다 제약회사에서 보통 제공을 해요. 임상시험 약품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임상시험 담당자가 그 제약회사에 있는 임상시험 담당자가 하게 되고, 그래서 제조랑 포장을 해서 보통 병원에 배송을 해주고요. 이때 과정은 공장 내에도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와 함께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엄청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약을 어떻게 잘 줄지 이런 거에 되게 포커싱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 임상시험 약을 어떻게 잘 배송할지에 대해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네. 온도나 뭔가 맞아요, 포장이나 맞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배송 업체라던가 포장할 때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부터 이런 데를 다 컨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제가 요즘 포커스는 그거네요. 예전에는 어떻게 약을 주는지에 대한 거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임상시험이 끝나면은 또 이게 네.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뭐가 있죠, 그 뒤에? 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이고. 사실 근데 이 분석에 대한 계획도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다 미리 계획을 해둬요. 어떻게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할 것이다. 이거에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서에 그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해서 네, 마지막에 식약처에 제출을 이걸 또 해야 됩니다. 물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다음 단계 임상시험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개발을 더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제 스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선생님이 하시는 업무의 전반적인 거가 전반적인 거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업무를 한 연구 과제, 한 임상시험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맡아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업무를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라서. 근데 임상시험이 보통 막 길게는 몇 년씩 하거든요. 이게 대상자, 그 환자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사실 막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약 투여 기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연구 과제는 꼭 제가 다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열심히 다녀야죠. 그런 네. 의미에서. 네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과정도 길고 그 전후에 엄청 많은 서포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저번에 나오셔서 얘기하셨던 K 선생님과 비교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CRA와 제약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CRA가 조금 더 병원 현장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 제약회사는 좀 더 내부적으로 일정이나 뭔가 기록이나 보고, 문서 작성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싱이 있는 것 같아요. 식약처랑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맞을까요? 이런 과정이?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임상시험 기획과 관리의 좀 전반적인 거를 담당을 하고요. CRA 분들은 이제 그 주 업무가 아무래도 병원을 실제로 방문을 해서 임상시험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관련 문서들이 그런 병원에 잘 보관이 되고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보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회사에서는 CRO에서 그런 CRA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뭐 레포트 같은 거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뭐 문제들은 없었는지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결정은 어쨌든 제약 회사에서 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해결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CRO랑 같이 병원이랑 해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CRA 분들이 회사랑 병원 간의 그런 중간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해주셔서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CRO 분들이랑 정말 많은 연락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CRA 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 진행에 대한 그런 팔로우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만큼 이 CRO 분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잡담을 했는데 저희끼리만 얘기하기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네. 어떤 얘기를 했죠,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이쪽 업계로 한번 이직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환영합니다. 갑자기 인터뷰어랑 인터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네.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이쪽 업계로 가지 않은 이유는 좀 개인적인 그런 병원 드라마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압박스러워서 못 간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일을 해보면서 이게 되게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사실. 네네. 꼭 내 전공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가 되고 내 분야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 임상 연구 분야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래가 되게 좋은 분야라서 전망이 그래서 고민은 되는데 또 잘 맞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잘 맞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면을 보고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고요? 네. 제가 어떻죠? 일단 선생님 되게 제가 보는 선생님은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좋지 않으세요? 저를 한 번에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런 사실 제가 뭐 사람을 대면하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것도 좀 사람들을 대하는 어쨌든 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CRO도 많이 컨택을 해야 되고 간혹 병원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은 간호학을 전공을 하셔서 그 관련 지식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대화를 하실 때 훨씬 스무스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말씀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좀 외향적인 편이신 것 같아서 만약에 하시더라도 외근이 많은 CRA를 하셔도 되게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마케터 같은 일을 하셨으니까 뭔가 기획 같은 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CRA가 네. 기획이 필요해요? CRA 아니더라도 그냥 제약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얘기를 드리면 네. 그런 것도 하셨으니까 사실 임상시험도 어쨌든 기획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면에서는 되게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마케터에서 어쨌든 마케터로 일하시니까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는 다르더라도 분야는 달라도. 저도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한 가지 직업에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진짜 안 맞으면은 싸잡아서 그 직업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 잘 뜯어보면은 어떤 요소가 안 맞는 거지. 잘 맞거나 맞지 않는 거지. 그 직업이 맞다 안 맞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폐가 있긴 하니까. 네.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 플로우를 딱 생각해봤을 때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이랑 좀 비슷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기획을 해서 딱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착수를 딱 해서 실제로 뭔가 뭐 마케터 분이시니까 병원에 가서 뭔가를 딱 하시겠죠? 아닌가요? 그렇진 않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는 IT 쪽이라서 병원에서 뭔가를 하는 일은 많진 않은데. 그래요? 네. 그런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근데 확실히 좀 병원이나 임상업계는 뭔가 규제나 딱 정해진 틀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고 그걸 얼마나 잘 지키면서 네네네. 착실하게 수행하고 꼼꼼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생겨먹은 거는 꼼꼼하지가 않아요. 근데 병원에 다니고 나서 제가 지금 회사에서도 되게 꼼꼼하다는 말을 듣는데 네네. 병원 덕분이다. 아무튼 네, 그런가 봐요. 제가 병원을 너무 싫어했으니까 이게 근처에만 가도 겁이 먼저 나서 나 이거 갔다가 또 화들짝하고 데여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주변에 친구들 보면 실제로 병원은 얼마 못 다녔지만 CRA는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막 욕하면서 다니지만 그래도 또 다닌다는 얘기는 어쨌든 병원보다는 낫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제가 보기엔. 네. 공감합니다. 저도. 잘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모아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서 막 이것저것 여쭤보고 저희 동기들의 행방을 물어보면서 CRA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돈도 잘 벌고 있다고. 네. 힘들다고도 하면서 모르겠네요. 저는 글쎄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이제 모르죠. 어느 순간 갑자기 소개가 안녕하세요. CRA 임상연구 하고 있는. 그러실 수 있겠네요. 함 작가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뭐 일은 잘하실 것 같아요. 뭘 해도. 근데 모니님한테 중요한 건 본인의 커리어에 들어맞고 할 때 재밌느냐. 그런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일도 제가 볼 땐 잘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지만 뭐 어딜 가나 그런 힘든 건 있으시겠지만 일 자체는 잘 하실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어떤 일이 더 잘 맞느냐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왜 모니님이 그러셨잖아요. 일단 해보세요. 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함 작가님이 지금 어떤 걸 했을 때 뭐 재밌고 행복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젠 진짜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돈 받고 하는 거는 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일에서도 내가 뭔가 행복한 걸 찾을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그거를 일은 일이고 내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고 그만큼 보상이 오는 거면은 그냥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는 좀 그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였다면 지금은 그냥 이게 약간 세상의
많이 찌든 건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좀 바꿔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만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들? 뭐 우선순위? 이런 거를 이제는 달라졌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거 맞춰서 찾으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시면. 선생님은 처음에 했을 때 그냥 어쩌다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괜찮았다. 근데 이게 그래도 저는 이제 CRC를 하면서 그냥 딱 제약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사실 목표가 생기긴 했어요. 네. 이왕 내가 임상연구 쪽으로 들어왔으면 나랑 제 성향을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제약회사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딱 목표를 잡으니까 저는 이게 뭐 고민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목표로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내용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CRA와 비교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니님 상담이랑 고민 이야기 네 해봤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거는 뭐 관련 지식이나 그런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관련 경력이 있으면 사실 제일 많이 쳐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아무래도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경력직을 되게 선호하는 분야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신입으로서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시고 저도 신입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경력이 없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교육을 찾아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정보 같은 거 수집하셔서 좀 기본 지식 같은 거는 좀 완전하게 탑재를 하시라고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좀 중간에 CRC로서 좀 경력을 쌓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다들 좀 꾸준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영어 관련 그런 공인 성적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좀 관련 논문도 많이 보시게 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국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외에서도 할 수가 있어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국내 제약회사가 아니면 외국계 제약회사를 희망을 하신다면 더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플러스해서 좀 회화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겠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외국계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어서 막 급하게 막 영어 회화학원도 다니고 오픽학원 다니고 막 좀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급하게 해서 막 제대로 못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관련 교육을 받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CRC 경력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잘 나온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모아 선생님께서 미리 들으면 좋을 교육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면접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이제 면접 얘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저는 일단 현재 지금 재직 중인 제약회사 면접을 보기 전에 3군데 정도 더 면접을 봤었어요. 일단 2곳은 외국계 CRO였고요. 한 곳은 국내 제약회사였습니다. 일단 외국계 CRO는 당연히 영어 면접을 봤고요. 근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본사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막 전화로 영어 면접을 봤었고요. 다행인 건 영어 면접은 업무에 대한 것보다는 좀 개인 성향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았고 직무 관련 질문들은 그래도 한국말로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영어 면접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제가 영어학원을 등록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처럼 이제 CRC 같은 좀 관련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되게 깊게 파고들어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연구를 했었고 또 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업무들은 해봤는지 막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약처에 뭐 이런 보고는 해봤냐, 뭐 저런 보고는 해봤냐, 이런 상황이 있었냐,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국내 제약회사 면접도 이런 관련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아니면은 왜 기본 뭐 임상시험의 단계에 대해서 아느냐 뭐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면접을 보고 느낀 점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개인 성향에 대한 면접 질문들은 다들 잘 하실 텐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좀 직무 관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회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간호 학생들이 병원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병원 면접 때도 물론 직무에 관련한 질문을 받긴 하지만 네네. 그거 4년 동안 배운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시치기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개인 성향에 대한 걸 좀 더 준비하고 직무 관련한 건 그냥 뽑아서 정리된 맞아요. 거 달달달 외우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다른 학과 출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면접은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하고 좀 파고들어서 질문을 또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면접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외국계 CRO도 면접을 보셨어요. 네네.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CRO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제가 CRO에서도 왜 그 CRA가 아니라 내근으로 하면서 좀 서류 작업 주로 하는 그런 직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쪽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외근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었던 거고요. 관련 근데 업무에 대한 준비, 면접 준비는 사실 비슷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분야는 동일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요. 선생님께서 아까도 직무 관련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들으면 간호사라면 분명히 좀 플러스는 될 것 같아요. 도움은 되겠지만 또 굳이 간호사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간호사라고 뭐 임상 연구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 퇴사 후에 제약회사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떠신지 아까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전반적으로도 비율이 좀 그런 편인가요? 사실 제가 막 인맥이 많지가 않아서요. 아직은 저도 막 이쪽 분야에서 인맥을 막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 많이는 모르는데요. 그래도 이 임상연구 분야 쪽은 간호사분들이 꽤 종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도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우대한다라는 걸 기재해서 뽑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실제로도 이제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상시험은 이 병원에서 딱 진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를 되게 가까이에서 간호했던 간호사들의 이런 임상 지식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어쨌든 약을 투약하는 거고 그에 따른 검사 진행을 하는 게 주로 일단 임상시험 운영에 있어서는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간호사들일 거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조건에 그런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 기재를 해서 뽑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약회사 부서 중에서는 이쪽 분야가 그래도 간호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약업계 쪽으로 탈임상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박모아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조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직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가 좋든 안 좋든 이 분야로 가겠다라고 했으면은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가 최종 목표일 때는 탈임상 후에 바로 제약회사를 이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저처럼 중간에 임상시험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종 중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이직이 가능한 분야도 고려를 하셔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CRC를 하다가 제약회사를 가시던가 아니면 CRA를 하시다가 뭐 제약회사를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업계에는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CRO들도 굉장히 많고요. 글로벌 회사들도 있어서요. 어디에서 일을 했을지 나랑 제일 잘 맞을까 이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진로 선정을 잘 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CRA처럼 외근이 많은 직종은 선호를 하지 않아서 CRO에서는 그런 문서 작업하는 내근직 혹은 제약회사를 목표로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현재 제약회사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간호사가 정말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바로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디든 이직을 했을 때 이 간호사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탈임상을 꿈꾸시는 간호사 분들께서 현재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꿈꾸시는 분야로 꼭 이직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회사에서 개발 임상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박무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도 해주셨고 저번 CRA 인터뷰랑 비교했을 때도 정말 들을 게 많아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인데 예. 아는 것도 없지만 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괜히 저도 막 이 직업, 저 직업, 저울질을 하다가 제약회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호사로 병원을 퇴사를 해도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노력이 어느 정도 수반되었을 때의 이야기겠죠. 박무아 선생님은 팟캐스트 해보니 어떠셨나요?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제가 조금 어색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의 이런 스무스한 진행으로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제가 또 이직을 하게 되면 나오고 싶어요. 나오세요. 진짜로. 네. 연봉이 이렇게 바뀌었다. 괜찮네요. 또 연봉 얘기. 약간 금이 환영해서.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직 준비할 때 이런 채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만큼 탈임상 꿈꾸시는 간호사분들에게는 정말 꿀 같은 채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네. 그럼 오늘 시작은 간호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